반갑습니다. 언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페이지로 일반인 사주 일반인 사주 중에서 몇 가지 샘플을 좀 뽑아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상황들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반인 사람들이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쉽죠. 어떻게 보면은 쉽고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인 사주가 좀 그 사람을 전혀 이 지금 시청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아마 설명이 더 재미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모르는 사람의 인생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돈 없는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 없는 여자. 예. 태어난 연, 월, 일은 뭐 대충 넘어가고요. 일단 이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을축년, 개미, 월, 신해, 일, 을미, 시입니다. 사주의 주 특징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신금이 본원인데다가 옆에 식신 상관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편재, 여기 편재, 여기 인성, 여기 인성, 여기 축토 인성이 있죠. 축토 안에는 개신기가 있기 때문에 비겁고이고요. 미토 안에는 정을기가 있기 때문에 재성고겠죠. 그 다음에 미운토, 미토, 정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재성이 있고 재성이 있고 재성고가 있고 재성고가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주 특징을 이렇게 쭉 보자면은 재가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가 많다면 그럼 이걸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많으니까 식신생재도 하고 있네요. 예, 재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냐. 근데 여긴 지금 돈이 없는 여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이 재성이 이렇게 있는데도 돈이 없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재가 있고 재가 있는데 이게 재성이 있고 재성의 고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재성의 창고니까 재성이 뭐 4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해묘미 하면서 공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묘목 그러면 재성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재성이 한 6개는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해서 전통명리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재다신약, 재가 많으면은 빨리 죽는다 뭐 하는 이런 게 있듯이 재다신약이 되게 되는 거죠. 재다신약은 이 여자가 빨리 죽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문제고, 일단은 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번에도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했지만 진보다리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진보다리인데 내가 힘이 세야지, 내가 신강해야지 그 짐을 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본원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 강하지 않냐면 지지에서 신하가 받쳐줘야 되는데 금생수 오히려 설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이어질 수 있는 뭐 연관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연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고 그러니까 내가 이그 비겁고를 뿌리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아주 그 우리가 뭐 신약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자고 하면은 뭐 신약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많겠죠.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하고 탈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년에 있는 재성은 뭐 빠른 성공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초년에 있는 재성을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쟤는 뭐냐면은 내가 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극하는 거니까 이게 남자에게는 여자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그 아버지, 돈, 예, 둘 다 남자 여자 둘 다에게 아버지하고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거니까 돈은 뭐냐면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뭘 합니까? 뭐 명품을 사든 술을 마시든 뭐 맛있는 걸 먹든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쾌락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 그럼 여기 제가 그 대운에도 지금 재성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운한에도 예, 그 재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고로 뭐라면은 이 사람은 뭐 공부는 안 했다, 좀 놀았다 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관 주목해야 되는 게, 여자 식상이 일지에 있다는 거는 고란살, 고란살. 그러면 아기를 많이 놓든 또는 아기가 많이 놓은 남자랑 결혼을 해갖고 애를 많이 키우든 아니면은 남편 복이 없어서 자기가 일하면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란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고란살도 있고 재성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자기가 가지지는 못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하면서 사람이 아주 좀 힘들게 살게 되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사주죠. 예. 그러면은 이분이 남편이 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옛날 할아버지들, 사주 보시는 할아버지들이 봤으면은 남편도 없어 하면서 그냥 바로 그럽니다. 왜냐면 여기 화가 없지 않습니까? 관이 없지 않습니까? 관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하면서 뭐그 고생만 하다 간다 이러는데 남편도 있고 이분은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주 안에 관은 없어도 여기 지금 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주 안에 없는데 여기 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병신합수 하죠. 병신합수하니까 이게 나랑 관계도가 있구나. 그러면 이때 인성까지 같이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혼 문서 그러면은 내가 결혼할 수 있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결혼 기간은 언제쯤 결혼을 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묘미 합목을 하고 있으니까 딱 대운 들어오자마자 사해충 딱 때렸을 때 이 해묘미가 풀릴 때, 근데 그 관계에서는 조금 약해 보이죠. 그러면 요 오해암합, 오미합, 추고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가능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신합수와 가까운 이 병신합수일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2016년에 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은 결혼을 2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식도 2명 가질 수도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토 안에는 정을기 안에 관 기운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남편 기운이 조금 있고, 여기도 남편 기운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게. 그래서 해묘미 땡기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표현하자고 하면은 남편이 있지만 바람을 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분이 남편분이 있는데 남편분이 감옥을 갔다 오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하면은 자 봅시다. 예. 자, 이 사주입니다. 경신년 신사월 갑진일 신미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관이 굉장히 세죠. 관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사화가 사신합, 효율 높은 사신합을 하고 있고 신자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습토, 그 다음에 금과 습토가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사화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토를 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토 안에는 해충미가 들어가니까 묘고, 뭐 그런 묘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묘고의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하고 합하고 자합하고 사화를 공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거 했어요. 이 사람도 아마 결혼을 2016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2016년도 잡혀간 시기가 이 시기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보자면은 자 한번 여기서 유추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하면은
자, 이 금이 사는 화극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극작용이 일어난 거죠. 왜? 금이 더 많잖아요. 그럼 사화가 어떻게 됩니까? 변색의 용이니까 금의 장생지로 가고 난 네 편이야 라고 하고 있겠지만은 얘를 공략해서 지금 뭔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제압을 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2016년에 병화가 들어오면서 병화가 그 허투에서 들어왔죠. 허투에서. 얘가 뿌리가 되지만 허투에서 들어왔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병신합수, 병신합수가 딱 됩니다. 그럼 식신이 제압을 당한 거죠. 식신이 제압을 당한 거죠. 사신합 한 번 더 일어나니까. 자, 식신이 제압을 당할 때는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식신은 흔히 말해서 자유스러움이라고 합니다. 자유. 근데 자유가 지금 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압도적인데 사활을 공략하면서 먹거리가 좀 생겼네. 좋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일어난 일이겠죠.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병신합수 하니까 자유로움이 제압이 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예, 아파서 입원, 뭐 교통사고 입원, 자유스러움이 박탈됐으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몸에 대한 구속이죠. 몸에 대한 구속.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감옥이겠죠. 예. 식신은 제압을 당했을 때 그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설리사주에서는 그때 말했을 때 목다 화식이 돼가지고 화의 식상 자유스러움이 꺼져버렸지 않습니까? 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수명성이라도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병원에 입원한다. 그 다음에 뒤에 말했던 감옥에 들어간다. 자유스러움이 박탈당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자겠죠. 자유스러움이 박탈이 당하니까 감옥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분하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언제쯤 이혼하겠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남의 결혼 생활에 우리가 그 이혼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습지만은 이렇게 봅시다. 인신축 이 진토를 신자진 2020년도에 신자진 합이 일어났을 때 관의 일이죠. 문서의 일이죠. 와이프 일이죠. 이혼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20년도에 을경합 겁재가 재성하고 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큰 그건 없지만은 이 자수가 자미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미천. 그리고 자축합을 했죠. 제일 먼저. 자축합 뭡니까? 인성이고 비겁고죠. 그리고 자미천. 인성을 천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재성고지만은 인성을 천을 했으니까 이게 또 문서에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안에 남편이 살짝 숨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짝 숨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이때든 그 남편의 안에 있는 숨어 있는 화기운까지도 극해버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때는요. 축도 왔을 때 축술형 뭐 축미축 뭐 많은 일이 일어나죠. 뭐 제가 볼 때는 올해 이혼해도 상관없지만은 내년에 2020년도, 2021년도 이럴 때는 분명히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20년도를 넘어간다 해도 2021년도에는 자기가 비겁고 아주 강하게 고집이 더 세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분은 그럼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 다른 사람이랑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주 안에 관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사주 안에 재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남자에게 재는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관은 남자고 그러면 이 사람은 48까지는 관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원에서 그럼 이때까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때 뒤로는 무조건 이혼해야 되잖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많이 좀 흔들린다. 그러니까 참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는 여자 편
일반인 사주, 돈 없는 여자의 남편 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언변의 마술사 금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